이번 보고서는 KB은행, 기업은행, 카카오페이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는 4분기 순이익이 6,372억 원으로 시장 기대를 소폭 하회를 하였습니다. 순이자 마진 상승과 견조한 대출 성장에 힘입어서 이자 이익 증가 추세가 유지가 되었으나 대규모 비용 인식 영향으로 이익 규모가 감소를 했기 때문에 시장 기대치보다 하회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672억 원의 추가 비용이 산정이 되었는데 이를 제외한다면 1조 1천억 원 정도의 고수익성을 유지를 했고요. 다만 수수료 이익을 포함한 비이자익의 경우 부정적 금융시장 환경과 계절적 손해율 상승으로 인해서 증권 및 손보 실적이 3분기 대비해서 각각 1천억 원씩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래도 기말에 배당을 주당 2,190원 정도로 결정을 하면서 연간 배당 성액이 26%로 코로나 전 수준으로 돌아왔고요. 게다가 1,500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 발표도 했고요. 네, 좀 좋아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이제 금리 인상에 따른 순이자 마진 확대와 5% 내외의 대출 성장세를 감안했을 때 2022년에도 이익 증가가 전체적 이익 성장을 견인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고요. 또 이제 가계부채 통제 환경과 최근 논의되고 있는 대출 규제 산정 관련 규제 이슈 경우 가계대출 비중이 높은 동사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어서 모니터링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는 72,000원이고요. 현재가 6만원.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네요. 자, 여기는 74,000원으로 봤고요. 여기도 거의 크게 다른 내용은 없습니다. 그 다음, 여기도 마찬가지 76,000원으로 상향 보고서를 냈습니다. 여기는 오히려, 그냥 좋게 보는 겁니다. 여기는 우려점을 보지 않고요. 크게 늘어서 그냥 순이익이 좋아질 거야. 그냥 이런 식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도 KB인데요. 이제 이자익 수익 부분이 좀 안 좋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일단 첫 번째가 뭐냐면 증권, 카드, 캐피탈 같이 비은행 자회사가 부진한 실적을 내고 있고요. 이 이유 중은 당연히 거래 대금도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ELS 판매도 부진하고 있고 IBC도 부진한 거에 따라서 실적들이 좀 부진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부분 쪽에서 비금융권, 은행권 이라고 해야 되나요? 여기서 이제 사업을 좀 많이 갖고 있는 은행 업종 중에서는 좀 피해를 받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은행주들도 천천히 살펴보시면 이런 내용들이 중간중간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존에 높았었기 때문에 목표 주가가 75,000원으로 하향되어 있는 보고서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충당 적립금이 증가함에 따라서 NPL 커버리지 레이트가 209%까지 달하게 되었고 3월에 종료 예정인 원금 상환 유예 조치에 대해서 대비를 이어가고 있다. 이런 식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72,000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7만원대를 유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럼 사실 KB금융 같은 경우는 올라갈 자리가 많이 보이지는 않죠. 그 다음에 기업은행입니다. 기업은행도 좀 짜죠. 지금 2,000원 정도밖에 상승할 구간이 없어 보이는데, 보시면 순이익이 5,962억 원을 기록해서 시장 예상을 크게 상회를 했고요. 계절적 비용 부담 증가에도 충당금 규모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크게 감소를 했고요. 역대 4분기 중 가장 높은 이익 규모를 기록을 했습니다. 자, 순마진 상승은 6bp나 상승을 했는데, 조달금리 동반 상승하고 가계대출에 비해 기업대출 경우 신규 가산금리 수준도 낮고 경쟁환경 비우호적일 것이기 때문에 타행 대비해서 순마진 이익 상승 폭이 그렇게 크지 않을 전망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주치 종료 영향으로 타행 대비해서 클 것으로 보이고 있고 중소기업 여신의 특성상 항상 향후 대손 부담 상승 압력이 불가피할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실적이 아무리 좋아도 좀 걱정할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 있겠고, 두 번째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는 목표 주가가 조금 높기는 합니다만 여기도 어닝 서프라이즈 기록을 했다라고 써 있으면서 건전성을 과거 대비 큰 폭 개선했고 추가적으로 정부 출자 계획도 없는 상태이고 금융 종료에 대해서 부담은 불가피하겠다. 아까 나온 내용이지만
지난 2년간 충당금 전입액이 약 6천억 원에 달하는 만큼 손실 흡수 능력도 충분히 확보되었기 때문에 오히려 정책 불확실성 해소가 아닌가라고 하면서 예, 지금 여기서 12,000원보다는 1,500원 더 높게 주가를 잡아놨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15,000원인데요. 뭐 딱히 별 내용은 없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를 한번 보실 텐데요.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에는 영업이익이 YY 대비해서 37%, 영업이익은 적자 지속입니다. 자, 결제 부분과 금융 서비스 매출이 각각 38%, 35%가 증가를 했습니다. 전년 대비로 하더라도 11%, 13% 증가를 했고요. 하지만 4분기 스톡 옵션을 행사를 하면서 주식 보상 비용이 발생하며 인건비가 전년 동기 대비해서 329억 원이 증가하면서 영업 적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오프라인 결제처 확대와 마이데이터 사업 진출, 그 다음에 카카오페이 증권, MTS 출시 등으로 추후에 고성장 속에서 수익성을 개선할 전망인데요. 이것들이 과연 제대로 반영이 될 수 있는 시장 여건이 마련이 돼야 될 것 같고, 또한 카카오페이가 스타벅션 행사를 하면서 굉장히 시장에 그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이 부분 또한 카카오페이 그리고 카카오 그룹사 측에서 좀 투명하게 좀 뭐라 해야 될까요? 사업이라든가 믿음을 줄 수 있는 것들을 좀 해줘야만 투자자들이 좀 돌아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KB금융 같은 경우에 2%나 오늘 올랐고요. 7만원이 거의 다 다가선 느낌입니다. 외국인이 굉장히 좀 많은 매수를 통해서 주가가 상승하게 됐고요. 사실 이럼으로써 사실 거의 매수할 수 없게 좀 돼버리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뭐 실적이 좋게 나왔다라는 거, 우려점만 남겼을 뿐 외국인이 거의 올 매수, 1월 들어서 올 매수, 네, 2분기 12월 그러니까 연말부터 시작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주식을 사들였다. 물론 그 중에서는 배당을 받으려고 들어온 주식도 있지만 그 이후에 훨씬 더 많이 종목을 샀기 때문에 주가가 굉장한 폭으로 오르지 않았나 싶고요. 또 이제 실적 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제 뭐 기관이라든가 이제 뭐 개인들을 사기 시작하면 그때 뭐 던질 수도 있으니까 그거는 그때 좀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업은행 같은 경우에 한 15,000원 정도, 14,000원 정도 보고 있었죠. 여기도 오늘 외국인이 다량으로 매수를 해서 상승을 했습니다. 오늘 아무래도 좀 금융주들을 좀 많이 산 것 같고요. 네, 이따가도 설명을 좀 드릴 종목들에서도 이런 비슷한 패턴이 좀 발생하지 않았을까 하는데 여긴 기간도 좀 도와줬네요. 여기는 기간에서도 좀 도와줬고 2분기 보시면은 여기는 오히려 연말에 좀 팔았다가 그 이후부터 다시 좀 쌓는 느낌이 좀 들긴 하네요. 그래도 어쨌든 1월부터 좀 금융주들에 대한 기조가 좀 좋았고 마지막으로 카카오페이 보시면은 1% 상승을 했고요. 예, 끝없는 지금 하락을 하고 있으면서 지금 거의 진짜 반토막 딱 났고요. 50%로 떨어졌고 네, 주봉상으로도 반등의 기미가 하나도 없고 월봉상으로 봤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다만 기관이 사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들락날락 하기만 할 뿐 아직 뭐가 없고요. 그럼 사실 여기는 이제 기관에 대한 움직임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기관에서 얼마나 많은 이 자금을 가지고 들어올 것이냐라고 봤을 때 아직까지는 처음에 들어왔었던 이 그 매수보다는 많이 약하죠. 그렇기 때문에 기관에 이제 강력한 수급이 좀 들어와야 주가 상승이 가능할 것 같고 외국인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외국인도 마찬가지로 과거에 또 사실 외국인이 많이 사진 않았어요. 거의 주로 팔기만 했어요. 팔기만. 그럼 사실 카카오페이가 굉장히 비싼 금액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상장 그 공모 금액이 제가 알기로는 9만 원 정도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18만 원 정도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때. 그래서 결론은 9만 원대니까 지금 주가당 30% 이상은 오른 거죠. 30% 이상 거의 한 40% 정도 오른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외국인은 너무 고평가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고 그러면 목표 주가를 지금 애널리스트들이 잡은 것보다는 훨씬 더 낮게 잡아야 되지 않나 싶고요. 저는 더 떨어질 수도 있다라고도 판단이 좀 됩니다. 그래서 거의 한 10만원 근처까지도 내려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카카오페이에 좀 많이 물려 계신 분들은 좀 잘 버티시기 바라고요. 뭐 카카오 측에서 카카오페이 뭐 이렇게 버리지는 않을 거니까 결국에 카카오페이를 이용해서
또 가상화폐라든가 블록체인 쪽으로도 같이 또 영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의심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업 방향이라서 여러분들이 그 부분들은 좀 체크를 잘 해보시면서 믿음을 좀 가지십시오. 네, 뭐 종교 같은데. 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